Diese Aktion manchmal mit Van Dijk? Ja? Komm, Jungs! 황희찬의 잘츠부르크가 반다이크와 리버풀을 상대로 선전했던 경기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잘츠부르크의 감독이 며칠간 한국 대표팀 감독 후보 1순위로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마시입니다. 당시 챔스에서 마시 감독은 커리어를 통틀어 가장 인상적인 경기력과 결과를 선보였고, 그를 대중들의 스타로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리버풀과의 경기 전반전 라커룸 연설이었습니다. Erste Sache für mich. Wie viele Fouls haben wir? Wie viele Fouls? Vielleicht zwei. Ja? Es ist nicht ein fucking Freundschaftsspiel. Ja? Es ist ein fucking Champions League Spiel. Wir müssen körperlich auf dem Platz and get fucking stuck in mit Druck. Diese Aktion manchmal mit Van Dijk. Ja? Komm, Jungs. Zu viel Respekt für die Gegner. Zu viel Respekt für die Gegner. Ja, es ist mit dem Ball, gegen den Ball und mit Fouls. Zu viel Respekt. Sind sie gut? Ja, sie sind gut. Aber wenn wir spielen wie alles nett und mit Druck ein bisschen hier oder nicht mit einem richtig good tackle oder ein Fight, ja, they have to feel us, guys. They have to know we're fucking here to compete. Not just that we're stylistically gonna try to play the same way, but we came to fucking play, right? That is what's most important. We're gonna talk a little bit about tactics, but we gotta step on that field. And when we say Selbstvertrauen, that means will also. Will füreinander und jetzt ist es ich gegen ihn oder euch oder egal. It's us against them. And let's fucking raise our will. Let's raise our competitive fight. Our fight. Okay? 연설만큼 유명한 그의 과거는 바로 프린스턴 대학교 역사학을 전공한 학력입니다. 1746년 만들어진 유서 깊은 대학교이자 아이비리그인 프린스턴 출신 유명인은 셀 수 없이 많지만 유럽으로 건너간 축구 감독은 없었습니다. 축구계를 통틀어 가장 학력이 좋은 감독 중 하나 하지만 축구와 역사학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여전히 그는 이 종목에서 증명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력만 보면 분명 기대되는 감독이지만 그 선택의 주체가 대한축구협회라는 점에서 불안감이 내포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MBC의 보도를 종합하면 협회는 대표팀 감독 최종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고 그중 마시 감독과 협회는 한국 선수의 현지 경기를 함께 관람했을 정도로 강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마시가 가진 가장 큰 결과는 앞서 언급한 잘츠부르크 시절의 성과입니다. 가장 최근 리즈에서 거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상당한 클럽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객관적으로 잘츠부르크는 스쿼드 대비 뛰어난 경기력을 유럽 무대에서 선보였고 10년, 20년 지난 오래된 히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그의 잘츠부르크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다음 팀은 그의 감독 인생 롱런을 위해서 가장 주요한 선택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리즈에 이어 또 한 번의 실패를 거둔다면 잘츠부르크 성공담은 우연으로 받아들여져도 무관한 과거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마시는 한국 대표팀에 관심이 있고 이는 우리 대표팀의 가능성이 그의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움이란 최소한 지난 월드컵 성적인 16강 이상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황희찬을 이미 지도해본 상황에서 최근 한국 선수들의 경기까지 관람했다고 하니 그에게는 충분한 분석의 근거와 시간이 있었고 여기까지는 한국 축구팬 입장에서도 분명 흡족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대표팀이 커리어를 망칠 대상으로 간주했다면 애초에 최종 3인 명단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팬 입장에서 가장 주요한 포인트는 결국 그가 잘츠부르크 성공담을 대표팀으로 연결시킬 수 있냐는 것입니다. 클럽과 국가대표팀 운영의 메커니즘은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는 잘츠부르크에서처럼 한국 대표 선수들을 매주 훈련시킬 수 없습니다. 과거 클럽과 대표팀 모두에서 성과를 낸 감독에는 히딩크나 리피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대표팀 감독과 클럽 감독이 완전히 구분되고 있고 이는 펩과 무리뉴 클럽급 감독의 대표팀 부임 이전까지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마시가 똑똑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축구에서 모든 것을 예측하고 맞춰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리즈에서의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대표팀 감독의 특성을 예상할 순 있지만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그의 미래 가능성을 예측하는 주체는 그를 선택하는 협회의 몫입니다. 협회는 최근 황선홍을 대표팀 임시 감독과 올림픽 감독으로 겸임시켰고 결과는 올림픽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전에는 김판곤 위원장을 내치고 정혜성이 자리를 차지했지만 손대는 모든 것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협회의 선택에 어떤 합리적 근거가 있을까 불안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올림픽 예선 즈음까지 황선홍의 대표팀 부임을 강력하게 밀다가 탈락하자 슬슬 홍명보의 이름이 나왔고 팬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최종 후보는 외국인 3명이라며 매일매일 내용이 달라져 왔습니다. 현재 협회의 업무는 성과 자체보다는 보여주기에 급급하고 체계성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가장 큰 근거는 김판곤 위원장은 비밀리에 감독을 뽑았다는 과정은 흡사했지만 어떤 감독을 뽑을 것인지에 대한 비전은 명확했습니다. 특히 벤투를 선임하고 그를 뽑은 이유를 하나부터 10까지 조목조목 설명하던 인터뷰는 그를 의심하던 사람들까지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김판곤이 왜 벤투를 선택했고 그가 한국 축구의 강점과 약점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온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었으며 만약 실패했더라도 적어도 무능력한 사람이 아님을 그의 축구 이해도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 중 최상위에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월드컵 16강에 성공했고 탈락 지점 제법 비판이 있었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브라질에 패배하고 월드컵에 탈락한 게 실패하면 지구상 대부분의 팀들은 100년 중 90년은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우루과이와 점유율 5대5를 찍고 포르투갈을 이긴 그룹 리그 성적은 역대 월드컵을 통틀어도 가장 좋은 결과 중 하나이자 아시안컵에서 참패한 경기력을 놓고 비교하면 너무나도 그리운 시절입니다. 한국이 내친 김판곤은 말레이시아에 가자마자 그들 입장에서 역사적인 아시안컵 본선행을 이끌고 한국늘 상태도 승점을 올리는 엄청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같은 시각 협회장은 정혜성을 신임했습니다. 정혜성 위원장은 황선홍을 겸임시키며 실패하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다음 대표팀 감독 선임의 주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이고 올림픽 참사의 책임은 결국은 누가 지는 것인지 벌써 수면 아래로 묻어버린 것인지 의아한 시점입니다. 올림픽을 떠나 만약 마쉬를 선택한다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우선 마쉬는 주로 투톱을 운영해왔습니다. 최근 한국 축구와 전혀 다른 구조입니다. 한국이 잘하던 축구의 계승 발전이 아니라 드라마틱한 변화를 원한다면 이 부분도 결국 비전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쉬가 만약 한국에선 원톱을 사용한다면 어떤 이유인지 가장 약점인 볼란치의 공백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그가 좋아하는 공격 축구를 전개할 것인지 리즈 시절 그가 생각하는 실패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한국의 스쿼드로 어떤 형태의 축구를 할 것인지 이 모든 대화와 분석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축구팬의 한 명으로 순수하게 궁금한 현재입니다. 만약 마쉬 감독의 선임이 확정되면 그에 대한 의구심보단 기대되는 점을 최대한 찾고 주목하는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벤투 시절에도 그랬지만 선임이 확정된 감독은 물릴 수가 없고 응원과 기대만을 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임 직전까진 최대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의심해야 합니다. 도장을 찍기 전까지 우리에겐 충분한 후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협회 또한 같은 기준으로 업무해야 하고 마지막까지 의심의 눈초리로 감독을 검증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표팀을 경험한 감독의 부임을 기대했지만 마쉬의 축구 자체를 보면 매력적인 면이 많은 감독임은 분명합니다. 특장점은 공격의 기조를 두고도 펼치는 강력한 개겐 프레싱입니다. 싸우는 팀을 만들고 있고 최근 10년간 한국 축구에서 제가 가장 아쉬웠던 조직적인 전방 압박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감독입니다. 2002년 한국 축구의 근원은 두세 명이 간격을 유지하고 동시에 움직이는 압박 축구였고 언젠가부터 한국 축구는 압박의 성공률과 전투력이 급격히 사라져 있습니다. 마쉬의 압박 축구에는 분명 잃어버린 과거 한국 축구의 냄새가 살짝은 배어 있어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최근의 대표팀과 과거 대표팀의 장점이 융합된 새로운 버전의 한국입니다. 협회가 이를 고려하고 마쉬를 주시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그렇다면 연령별 대표팀을 포함한 장기적인 운영 전략과 함께 준비되길 기원합니다. 한국은 현재 아래 연령대에서부터 싸우는 유형의 선수가 많이 사라졌고 일시적인 방편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이 올림픽 예선과 아시안컵을 통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동남아를 비롯한 많은 팀들이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했고 한국 축구 또한 급진적 변화 없이는 아시아에서도 강팀임을 자부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한국 축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밀실 회담이 아닌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를 바라고 축구협회 수익의 100%는 축구팬에 의해 발생하는 숫자임을 잊어선 안 됩니다. 팬은 축구의 주체이자 협회의 수익원입니다. 그들이 내는 소리는 정당한 목소리이고 외침이 부디 협회의 가장 위까지 전달되길 동시에 기원합니다.
월드컵을 포함한 다음 겨정에선 더 많은 사람들이 웃게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가 끝난 후 한 주간의 침울함이 아니라 축구를 통해 얻은 유쾌한 감정입니다.